안녕하세요. 원자재라면 경제가 쉬워진다. 원자재 월드 월요일입니다. 모처럼 월요일에 뵙네요. 오늘 유럽과 관련된 얘기들. 이번 올해 원자재는 결국엔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걸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몽땅 보고 있는 유럽. 그런 포인트들이 원자재를 지배할 거고, 또 지금 원자재가 인플레이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보려면 결국엔 또 원자재를 봐야 되고, 그렇게 올라가 보면 결국엔 러시아를 봐야 되고 유럽을 봐야 되고 그 위에 있는 푸틴을 봐야 되고, 지금 이런 포인트들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 유럽이 이제 처하게 되는 상황들, 그런 걸 지난번에 한번 봤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내려가면서 인플레이션 정점에 다가온다, 이런 포인트도 봤습니다만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런 접근은 절대 아니라는 거를 오늘 유럽하고 러시아 상황을 좀 보면서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이번 주에 인사이트 위클리로 봤을 때 이번 주에 매크로 환경은 B+ 정도, 중립 이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이 26일, 27일 FOMC로 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미 식을 대로 식은 피자라서 별 영향가 없을 거다 보여지고요. 28일 날 미국의 GDP가 발표가 될 겁니다. 2분기 거. 별로 안 좋게 나오겠죠. 안 좋게 나올수록 좋을 겁니다. 증시에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긴축을 연준이 빨리 못한다, 이제 이런 기대를 그냥 할 거예요, 시장이.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긴축은 할 건데, 어쨌든 GDP가 별로 안 좋게 나오면 일시적으로 좀 안 좋은가 보다 막 이제 가다가 다음날 정도 되면 굉장히 또 강하게 긍정적으로 그걸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한 B+ 이상으로 좀 시장은 좀 가지 않겠는가, 이런 느낌으로 가져보고요. 자, 러시아 스토리로 한번 가볼까요? 러시아 제재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 경제를 마비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이제 손들고 나오게 하려는 미국의 작전인데요. 오히려 러시아 경제는 쌩쌩하고요. 유럽이 지금 완전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이 망가지니까 미국 달러가 강해지고, 미국이 강해지니까 아시아는 힘들어지고, 그래서 러시아 제재해가지고 오히려 유타는 아시아, 코리아, 재팬, 차이나, 이런 대만, 이런 나라들 맡고 있고, 유럽은 그냥 맡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러시아 제재가 실제로 잘 작동이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이건 누구를 위한 제재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이런 포인트들도 좀 의문이 좀 가게 되겠죠. 러시아 상황하고 유럽의 지금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굉장히 지금 경제는 좀 정상화가 되어 가는 것 같고, 유럽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좀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의외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좀 탄탄해지게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수출은 좀 줄었지만 6월에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온 걸로 오히려 수입은 더 그러니까 그 원유 수출로 인한 금액은 더 증가했다는 겁니다. 작년도 7월부터 이렇게 보면 계속 증가하게 되는, 지금 오히려 원유 수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원유로 인한 수입은 더 증가하는, 소득은 더 증가하는, 그걸로 수출액은 더 증가하는 아이러니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러시아의 원유가 상당 부분 이제 OECD 유럽으로 많이 갔는데, 그거는 이제 줄어들고요. 1밀리언 배럴 정도는 줄어들고, 대신 중국이나 인도로, 아시아로 올라가서 결국엔 크게 수출 양은 지금 제한이 6월까지는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러시아 루블화부터 보죠. 물론 이제 지금 완전히 정상화 거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해서 봐야 되지만, 루블화가 한때 130루블 달러당 갔다가 지금은 절반 이하로 57로 내려왔고요. 전쟁 전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환율이 상당 부분 또 안정화되고 있는 거죠. 러시아 중앙은행도 처리를 잘 했고요. 그리고 가스 대금이라든가 에너지 대금을 루블화로 하겠다, 이런 대응도 실질적으로 루블 안정에 좀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증시를 보면 러시아 우러 전쟁 전이 여기였는데요. 거기 갔다가 지금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지금 회복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증시도. 러시아의 원유 수출을 보면요, 지난 7월부터 계속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증산하면서 가격도 오르면서 원유로 인한 수출이 굉장히 증가하죠. 에너지를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 러시아이기 때문에 당연히 GDP도 증가하고 경제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증산이 작년 여름부터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올해 1분기까지 원유 수출은 굉장히 좋았다. 그럼 2분기는 나쁠까요? 좋을까요? 2분기에 원유 수출로 인한 금액이 이렇게 우상향이네요. 그러면 2분기도 원유 수출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럼 러시아 경제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네요. 자, 무역 수지도 한번 보죠. 1분기까지 꽤 괜찮았습니다.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증가한 건가요? 에너지 가격 올라가니까 증가한 거죠. 유가, 천연가스 이런 것들, 광물 이런 것들.
1분기 이렇게 나왔네요. 원유도 1분기 이렇게 나왔죠. 2분기도 좀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러면 2분기도 비슷하게, 무역수지도 비슷하게 나오겠죠. 러시아 경제를 얼어붙여가지고 러시아를 나락으로 떨어뜨려가지고 우러 전쟁 뭐 이런 것들 다 끝내겠다는 지금 제재는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제조업 PMI 봅니다. 3월에 하면서 44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전쟁 나면서. 그러나 조금씩 회복해가지고 지금 52. 우리가 이제 보통 50 이상을 확장 국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조업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생산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 이런 포인트들도 우리가 러시아의 정상화 과정을 좀 볼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이제 드라마틱한 거는 러시아의 이제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전쟁 나면서부터 20%까지 올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루브라가 급락하니까 그거를 금리를 올려서 막았어야 되는데 루브라가 안정되면서 금리도 다시 8%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0.5% 정도 내릴 거라고 그랬는데 1.5%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쟁 전보다도 금리는 더 낮아졌습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예요. 금리가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해 줍니다. 그 나라 경제에. 굉장히 꽤 정상화된 걸로 보이죠. 자, 환율 금리 다 정상화됐고요. 시중금리도 보시죠. 10년채 금리를 보니까 9.1%까지 내려왔습니다. 러시아 전쟁 전이 10%였습니다. 전쟁 나면서 14%까지 급등을 했네요. 쭉 내려와서 9.1%까지 내려왔습니다. 시중금리도 러시아 우러 전쟁 거의 전으로 돌아왔네요.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뭐 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틀어막아버리려고 했던 러시아 경제는 오히려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약간 과도하게 해석하면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완전히 지금 부밍이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다 막으려고 했던 것만큼에 비해서는 오히려 어느 정도 가고 있는데 반면에 유럽은 굉장히 지금 망가진 상황이죠. 여러모로 유럽이 이제 올 겨울에 딜레마에 처할 가능성 여전히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높아요. 돈도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그런데 금리도 굉장히 올려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일부 나라들이 재정위기를 겪어요. 그럼 돈 찍기도 어렵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딜레마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만일에 거기에 러시아가 원유하고 천연가스를 공급을 안 한다? 독일이라든가 꽤 힘들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지금도 꽤 많이 망가졌습니다. 인플레 한번 보시죠. 생산자 물가입니다. 독일의 생산자 물가 35%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서스테인한가요? 이탈리아 생산자 물가 거의 40% 갈 뻔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도 8%, 이탈리아 소비자 물가 8%대 가고 있습니다. 이게 낮아 보이지만은요. 유럽은 어떤 나라입니까? 마이너스 금리 갖고 있던 나라예요. 유럽 지역이. 그리고 정말 올라가지 않는 디플레이션의 대류가 아니었습니까? 그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8%까지 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금 인플레 압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금리 빅스텝 0.5 올렸습니다. 1.5%까지는 아마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예요. 지금보다 1%포인트는 더 올라가야지 됩니다. 그러면 각국의 금리는 최소 1%는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탈리아 금리가 지금 3%입니다. 최소한 4.5%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만약에 에너지 위기나 이런 게 생기면 갑자기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으면 5%, 6%갈 수도 있겠다는 거. 그러면 12년에 겪었던 유럽 위기 이런 전조를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를 기준으로 보면 러시아는 전쟁 이전으로 거의 다 돌아온 것 같고요. 미국의 힘이 좀 덜 작동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러시아의 네이버라고 불리는 얀덱스 아시죠? 네, 지금 한때 100달러 가까이 갔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한 반의 반토막 18까지 밀렸었는데요. 거래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만일에 살 수 있다 그러면 얀덱스 이런 거 좀 샀으면 좋겠네요. 러시아의 또 정치, 경제 파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더 물량 늘리겠죠. 어쨌든요. 유럽을 보면 망가진 게 이제 환율, 유로 지금 1.0이 가고 있습니다. 겨우 지금 반등해서 여기가 가고 있고요. 달러 대비로 20% 가까이 지금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지니까 아시아, 달러 원도 지금 거의 20%, 우리나라 코리아 환율도 20% 정도 깎였잖아요. 유럽이 힘들어. 그러니까 아시아도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져? 제조업 많이 하는 나라, IT 제조업 많이 하는 나라, 코리아, 대만, 직방으로 제일 많이 맞는 거죠. 외국인 떠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그러니까 러시아가 꽤 정상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우러 전쟁에 대한 리스크도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당분간은 또 그런 포인트들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반등도 이끌어가고 있는 포인트다는 것도 같이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경기 한번 보시죠. 좀 전에 이제 브라이언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독일 IF 기업 경기지수 이전이 92.3, 전망 90은 나오겠지 했는데 88.6 나왔습니다. 경기 전망지수 80 나왔습니다. 보시죠. 지금 80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독일의 IF 기업 경기지수입니다.
경기가 지금 그만큼 심리적으로 얼어붙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보다도 훨씬 더 낮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회복은 했지만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가가 이렇게 많이 생산자 물가가 30% 이상씩 올라가고 있고 원자재 공급이 안 되고 올 겨울에 지금 천연가스 공급이 안 되면은 배급제 가스 배급제를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시나리오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독일이 경기가 좋기가 어렵다 이런 포인트 좀 봐야 되겠습니다. 독일 경기가 안 좋다? 유럽 경기 안 좋죠. 유럽 경기 안 좋으면 유로 약하죠. 유럽 경기가 안 좋으면 누가 안 좋습니까? 중국이 안 좋으면 코리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도미노로 뭐랄까요? 낙지를 맞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독일의 무역 수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거의 마이너스 가까이 갔습니다. 20년 코로나 때도 이 정도 내려왔는데 회복했다가 지금 이제 우하향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입 물가가 비싸니까요. 여기도 원자재 굉장히 많이 수입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독일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독일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탈리아는 얼마나 더 어려울까요? 보나마나죠. 이탈리아 지난번에 봤습니다. 굉장히 지금 GDP 대비 정부 빚이 150%까지 올라갔어요. 빚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라기 총재가 총리 사임을 했습니다. 25일 날 조기 총선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 정도 지금 불확실성 어쩔 수 없겠죠. 연립 정부가 이제 붕괴가 됐는데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오성 운동이 이제 주 메이저 정당이었잖아요. 그 연립 정부에. 근데 이 오성 운동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좀 친러, 반이유, 반이민 쪽을 메이저 약간 기본 색깔로 갖고 있는 나라 정당이잖아요. 근데 드라기 총재가 원자재 가격 상한제 하자, 우크라이나 지원하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니까, 우리는 너랑 코드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거 되면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지금 곧 이제 조만간 내년도 예산 지금 세팅해야 되는데, 이탈리아,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이탈리아는 드라기 총리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시장의 어떤 개혁, 또는 시장의 안정성 이런 거를 받았는데요. 이분이 이제 다시 어떻게 지금 프로세스를 밟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사임하는 거 결코 좋은 일 아니다. 이탈리아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과 관련돼서 하나만 더 보이시죠? TPI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분절 방지 이런 조치들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발표를 했던 건데 뭐냐면은 TPI니 여러 가지 어려운 요인을 쓰지만은 채권 무제한 매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유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시 채권 그 나라들의 채권 다 무제한 매입해주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무제한 매입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항상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비트코인으로 내가 투자해서 다 손실을 봤는데 그걸 정부가 갚아주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탈리아라든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쓴 나라들의 그 문제까지 우리가 다 해결해줘야 돼.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서 지금 막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해결해줘야 돼. 그거 합의 빨리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제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TPI에는 이제 합의되면서 이탈리아 금리도 좀 많이 이제 지금 한 3.4 정도로 안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냐면 12년도에 드라기 총재가 했던 와레버하고 거의 동일한 그런 컨셉의 정책이거든요. 이게 바로 학습 효과입니다. 그때 겪어봤기 때문에 채권 무제한 프로그램을 돌리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그 포인트를 지금 분절 방지 툴로 지금 가지고 나온 겁니다. 어쨌든 이제 최소한의 대응책은 가지고 있다. 이거는 좀 좋은 점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잘 작동될 것인가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로가 지금 이제 1까지 내려왔는데요. 0.9 간다, 1.1 회복한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긴축을 일단 3.5%까지는 간다고 치면 유럽도 한 1.5%까지는 금리를 올려야 될 거고요. 그렇다 보면 그 패러티가 그러니까 두 개의 가치가 엄청나게 갭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오미크론이 생긴다고 그래도 그건 유럽이나 미국이나 똑같이 생길 거고요. 다만 이제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요게 문제가 생기면 0.9까지 내려갈 거고요. 그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1에서 한 1.1 사이로 유로는 좀 회복하려고 하는 힘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일단 TPI에 대한 안전망을 깔았고요. 그리고 긴축도 어쨌든 유럽이 하겠다고 지금 나선 거니까 그래서 유로는 극단적인 케이스 러시아가 천연가스 꼭지를 잠글 때는 한 0.9 유로 그리고 아닌 경우에는 1에서 1.1 유로 이렇게 좀 전망을 가져가 보죠. 그렇다는 얘기는 달러가 끝없는 강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미국 금리가 시중 금리가 막 3% 넘어서 4% 이렇게 한 번에 못 갔는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2.78%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다시 3.5를 넘어간다면 저는 서프라이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빨리 못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유럽하고 미국의 갭은 이제 상당히 많이 좁혀진 상태다. 둘이 갭이 좁혀졌다? 밸런스가 좀 맞아간다? 그 말은 유럽이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다? 아시아도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시장을 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여집니다. 변수는 러시아의 원자재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요. 유럽의 경기 침체는 불가피할 겁니다. 인플레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경기 침체는 불가피할 거고요. 미국은 경기 둔화, 유럽은 경기 침체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올 겨울에 이제 에너지 리스크. 그래서 지금 이제 원자재와 관련해서는 천연가스하고 유가가 하향 안정화 될 거라고 봅니다. 3분기에는 인플레이션과 함께. 그런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11월 전후로 이게 완전히 끝났다. 다시 러시아의 어떤 액션에 따라서 천연가스하고 유가는 다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올 겨울까지는 좀 지켜보자. 이런 포인트도 좀 정리를 해보고요. 지금 시장의 지배자가 미국입니까? 러시아입니까? 푸틴입니까? 바이든 대통령입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11월 선거를 향한 아주 처절한 몸짓. 그런데 코로나까지 걸리시고 좀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것 같고요. 서방에서 언론들은 계속 이제 푸틴 대통령의 어려움을 건강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는 게 아닌가 이런 포인트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유럽에 대한 주도권, 에너지에 대한 주도권 푸틴 대통령이 쉽게 내놓지 않을 거고 그 얘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요구하는 것이 클 것이다. 미국에 요구하는 것이 클 것이다. 스테이크가 더 클 것이다. 즉 협상이 쉽게 잘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전쟁이 올 겨울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확정할 수가 없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포인트는 정치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3분기에 조금 반등한다. 이게 지금 시장의 어떤 약간의 지배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하락한다. 이런 설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큰 욕심 내지 않고 올해 겨울에 전쟁이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원자재라든가 증시라든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오기로 하신 분이 있었는데 조금 일찍 왔네요. 네, 이렇게 월요일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